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학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지난 시간에 어, 코로나 백신에 이물질이 있었고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보고서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조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보고서는 과학성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책을 주셨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결론이 가장 서운하게 들으셨을 분들이 코로나 백신 이걸로 가족들을 잃은 분들일 텐데, 오늘은 그 당사자분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해 드린다고 예고해 드렸는데, 그 제주도하고 저희 그 서울에 있는 현장하고 이원 중계하는 게 저희가 이제 미처 대비를 못해서, 실은 제 개인적인 실수인데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어떤 분을 모셨는지 뉴스 두 편을 보시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뉴스 두 편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몇 달 전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가 혈전증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백신 혈전증이 의심되니까 검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방역당국은 백신과 관계가 없다며 세 차례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소 건강했던 고 이유빈 씨는 모더나 1차 접종 나흘 후 쓰러졌습니다. 급히 응급실을 찾았고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우리 애가 마지막 말이 생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빠란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백신 관련 논란이 있다는 건 TV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장례식 날 보니까 우리 아이 관련 막 매스컴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아이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비가 붙고 있구나. 그러나 이미 화장한 뒤여서 부검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과성을 입증할 때 이 서류가 필수입니다. 저 통지한 사람도 없고 문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 이유빈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입니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백신 혈전증 진단 기준인 PF4라고 하는 특정 항체가 유빈 씨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공동 연구 결과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도 APL이라고 하는 특정 지방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혈전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걸로 나타났는데, 유빈 양에게 바로 특정 지방 항체가 있었던 겁니다. 후속 연구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부작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도 전문가 검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으면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시각에서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부작용 인정 항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는 길랑발해와 생리불순도 최근 인정됐습니다. 부작용 연구 결과가 초기 단계라도 보건당국은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선 주의사항을 잘 알리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이게 2021년 보도였고요. 이제 2022년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당국이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20대 대학생도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전문학교들 입장이 담긴 비공개 문건을 살펴보니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걸로 분석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유빈 양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12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건강했던 여대생의 죽음, 백신과의 인과성을 제기한 건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로는 백신 이외에 다른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양 가족은 화장 뒤 인과성 논란을 알게 됐고 부검기에는 사라졌습니다.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를 향해 딸을 잃은 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 회의에서 백신과 상관없다던 전문위원회는 외부 학회에 자문을 맡깁니다. 그분들이 나름 자신들의 판단에 확신이 있었겠죠. 인과성이 인정 안 될 것 같다라고. 제주육 주관님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강하게 어필하실 부분도 있고. 4개 전문학회의 공식 입장이 담긴 비공개 문서입니다. 신경외과 학회와 진단면역학회는 의견 없음, 즉 중립적이었습니다. 한국혈전지혈학회는 백신 관련 가능성이 없다며 뇌출혈 발생 원인으로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했습니다. 정작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를 앓았을 가능성이 낮다며 백신이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질병청 전문가위원들은 사망 원인에 답하지 않은 채 백신 관련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이 낮다라고 결정을 하려면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신 접종 뒤 사망 보고된 사람은 1925명, 이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8명뿐입니다. 모든 입증은 니들이 해라, 피해자가 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이 자기 생활 터전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SBS 조동찬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됐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고 이유빈 양의 아버님 이남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연결 부탁드릴게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시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기 질병청의 그 예방접종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과는 지금 인과성이 없는 거로 지금 기각으로 나와 있어서 네. 그 이후로 지금 이의신청했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서울 행정법원에 지금 행정 소송 중이고요. 네. 또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피해 보상 특별법이 시행을 되면서 네. 원래 10월 23일까지 지금 시행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보상 재심 신청을 지금 지난 3월 20일에 재심 신청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딸이 고 이유빈 양이 사망한 게 2021년. 그때 제가 네. 보도했고, 네. 2022년에 관련 학회 이렇게 엇갈리는 실은 네. 4개 학회, 신경학회, 그다음에 2개 학회는 의견이 없음. 그러니까 판단을 네. 못 하겠다고 한 거고, 네. 한국지질학회는 류마티스 질환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백신 네.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무슨 소리야? 류마티스 때문이 아니야. 백신 때문이야. 라고 했으니까, 네. 실은 이 흐름대로라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는 백신 때문으로 인정받겠구나 했는데 2026년 현재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까지 네. 어쨌든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신 상태라는 거죠. 예. 네. 제가 지금 거의 21년부터 지금 원래 26년이니까 지금 5년 차를 지금 쌓아오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국정감사 2번 참여해서 호소도 해봤고, 질병청도 가서 뭐 항의도 해봤고,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난 23년 4월 10일 날에 제가 이 문서를 최종 판단 기각 문서를 받았는데, 지난 3월 달에요. 예. 23년 4월 10날짜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문서가 오기 전까지도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네. 그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가 지금 4차례나 연기가 되고 우리 딸 네. 안건만 갖고 네.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에서는 뭐 정족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좀 다른 사안들은 다 처리하면서 내 딸 네. 사안만 마지막 놔둬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다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다 이탈해버렸어요. 그때는 온라인상으로 좀 회의를 할 때니까. 다 이탈을 나가버리니까 담당 사무관이 전화 오기를 아버님 딸은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다음 또 심의 때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4차례 딜레이 하다가 네. 마지막 2023년도에 3월 20날쯤인가요?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열 때도 어떻게 열었냐면은 그 가천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이 그 의학한림원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네. 이 혈액에 대해서 그 심장 정맥에 대해서 이제 인과성이 있냐, 이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연구 논문이 저희 딸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 논문은 아버님 딸은 심장 외에 심장을 지난 혈전이기 때문에 이 논문과 관계 없습니다. 네. 아버님 딸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별도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네. 이런 말씀이 하셔서 제가 정리하면 우리 예. 정재영 교수님은 어쨌든 되게 뭐 이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학자인데 네. 어쨌든 본인의 연구는 심장 혈전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 거기와 관련이 없더라. 연구를 해봤더니 뭐 학자로서 네. 연구 결과 연관이 없으면 욕을 먹더라도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로 우리 딸이 그것과 혈전과 백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재영 교수는 아닙니다. 저는 그걸 연구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 딸은 제 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들었는데 질병청에서는 네. 정재영 교수님 연구한 결과가 혈전이 인과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당신 딸도 인과성이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항의를 해서 네. 당 연구자가 아니라는데 당신네는 정부는 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냐. 네. 이 항의에서 지금 다시 제 심의를 다시 얻어서 결과를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재심의를 받고 받았는데 예. 어쨌든 3월 10일 기각 인정 못한다라는 거를 받으신 거죠. 근데 인정 못한다는 내용의 근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딱 지금 요 안에 요 문서가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포인트가 추정 진단명인 항인지질 증후군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점을 고려해서 자문회의를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루푸스 항응고 인자가 양성이나 네. 그 수치가 1.3으로 극히 낮습니다. 네. 보통 항인지질 증후군은 2회 이상의 높은 수치가 나올 때 임상적 진단을 실시하지만은 고인의 경우 사망했으므로 추가 진단이 불가해가지고 그냥 항인질 증후로 추정하겠습니다. 네. 이 메인 포인트 이거예요. 예. 네. 지금 뭐냐면 메인 이유가 아버님이 지금 읽어주셨는데 일단 특정 항체가 있다, 루마티스적 질환이 있다, 요게 있으면 네.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혈전 가능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유빈 양은 너무 낮다. 근데 이미 사망해버려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다. 그게 이유죠.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님, 첫 번째 보도에서 나왔지만 이유빈 양은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화장을 했어요. 왜 화장을 하신 거죠? 어느 부모가 딸 자식을 좀 남의 그냥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리따운 여자아이를 지금 내가 추후에 알았지만은 그 질병청 그 의료 지침상에 이렇게 이런 코로나19로 백신 맞고 접종했을 때 사망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유가족한테 와서 이 사망했을 때 이제 부검 절차를 알려주게끔 돼 있어요. 네. 부검을 안 했을 때는 향후에 미치는 행정 절차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담당 공무원이 누군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던 사회를 어느 부모가 자기 딸 자식을 부검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네.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렇죠. 일단 아버님은 그냥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딸이 죽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냥 장례를 치른 거죠. 네. 누가 일러준 적도 없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거 백신 관련 사망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아버님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매스컴에서 아버님도 보고 그렇죠. 알았는데 예. 도대체 매스컴에서 제기한 아버님 그러니까 고 이브윤 양이 백신 때문에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기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제2도청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에 근무하는 역학조사관님께서 네. 이분이 역학조사 결과 이 백신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다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제2도청 내에 그 신속 보상팀이라고 제2도내에 있는 전문가님들 모셔가지고 6인의 전문가님 모셔서 회의를 했어요. 단단 토론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결과가 백신 외에는 다른 연관성이 없다. 백신이 맞다. 결정이 난 다음에 백악조사관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 백신 사망이 맞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저도 요거에도 아버님 말씀을 자세한- 듣고 네. 말씀을 듣고 2021년 당시 제주도 담당 의료원과 제주도 역학조사관을 취재했습니다. 제가 직접. 왜냐하면 아버님을 네. 못 믿어서가 아니라 기자는 더블 체크를 하는 게 예. 의무기 때문에 고 이유빈 양을 치료했던 그리고 수술했던 그 의사 제주대병원 의사들 백신 때문이라고 물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잠정 결론 내렸고요. 제주도에서 역학조사관 그러니까 공무원분이죠. 공무원분도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제 기사에도 등장하는데 이런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모르고 정작 고 이유빈 양의 아버님은 가족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유빈 양을 환자를 봤던 의료진과 이유빈 양 사건을 했던 역학조사관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불거진 사실이라는 게 네. 저는 왜 이런 위원회에서 고려되지 않는지 그리고 실은 부검을 못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건 가족들에게 부검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아버님이 안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백신 만약 원인을 밝히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왜 참작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건지 물론 그 의사결정 과정을 저는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받아보신 3월 10일에 정부의 최종 기각 이유는 저도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 역학조사관님도 공무원이지만은 네. 청소년 소아과 전공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 네. 선생님도 이제 판단에 이렇게 조사 결과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케이스에서는 저희 애 이름으로 상해 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보험회사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렇죠. 보험회사가 조사 결과 상해로 인정해줬어요. 백신 접종 사망이 맞다고 보험회사는 네.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또 서울에는 모 대학병원에서도 지금 의뢰했더니 대학병원에서도 이거는 이 젊은 여성이 이럴 수가 없다. 백신 부작용이 맞다. 거기다가 또 의견서를 보내온 거예요. 네. 관련 전문가님들이 많이 의견서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이 10년 동안에 임상실험을 하면서 좀 이런 거쳐가지고 해야 안정성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급조된 백신인데 불안정한 백신과 맞았으면은 누군가가 논문이 하나 나왔든
아니면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맞다고 얘기하든 전문가가 인정을 해주면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예방백종 그 보상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서울 모병원의 여자 선생님이, 나 이름은 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선생님께서 우리 역학조사관님하고 언성이 높였던 그 녹취록이 있어요. 네. 2022년도 7월 4일자 그 동아일보에 녹취록이 돼 있는데, 역학조사관님은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회의에서 개별 사안들은 좀 토론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평화심의위원장님 여자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우리는 미국의 CDC에 있는 질병센터에 있는 질병의 백신 인간상 코드 질병 외에는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녹취록이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역학조사관님이 당신들은 전문가도 왜 여기 있냐? 그렇게 CDC 코드에 나와 있는 질병만 할 거면은 질병청 공무원이 해도 된다. 당신네 필요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나의 얘기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인정해줬고 보험회사도 인정해줬고 그런 최신 논문도 있고 담당 도내 제2도청의 관공서 지자체 관공서에서도 인정해주고 이런 여러 분들이 인정을 해준 백신 가성이 맞다고 그러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에서만 이게 다 무시하고 깡그리 그 CDC 질병 코드가 아니다는 이유로만으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인지, 수억 가지의 인체의 신비를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행정소송 중인데, 제가 의료감정 신청을 지금 작년 1년 만에 지금 받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감정 신청을 지금 르마티스 내과학회에서도 지금 받았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여기서도 이 친구는 항인질증은 환자가 아니다. 루푸스가 없다. 르마티스가 없다. 인정을 해줘요. 네. 백신이다. 여기서 백신이다. 네. 의뢰서에 있어요. 관련 논문도 이렇게 지금 예시를 해주면서 네.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지난번에 자문할 때 혈액 종양 내과에서 뭡니까 혈액 지질내과인가요? 거기서 했는데 이번에도 혈액 종양 내과에다 지금 이 의료 자문을 의뢰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이 망인은 TTS를 배제할 수 없고 또 PF4 검사한 것 자체가 네. 어떤 항체라든가 검체의 보관 상태라든가 시일이라든가 너무 불량스러워가지고 이 PF4 검사 결과가 확신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유빈 양은 사실 사망한 후에 네. 그걸 검사한 게 병원에 남아있던, 예. 그렇죠? 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때 남아있던 혈액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 실은 그 혈액이 갖고 있는 수치가 낮음, 없음, 이것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이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여 교수님은 뭐 국내 최고 전문가인 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인 건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말씀은 최고 전문가라고, 아니 미국 CDC라고 하더라도, 아니 미국 CDC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지금 완벽하게 알 수 없고, 현대의학은, 저는 아버님께 이런 말씀 드리긴 너무 죄송한데, 저는 현대의학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대의학이 지금 나와 있는 의학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속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이걸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건 너무, 저도 그런데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정부의 어떤 대응이 가장 좀 서운하셨어요?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그 네.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국민성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을 이용해 먹었다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당시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 안 맞은 백신 접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네.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맞아라 또 네. 그 병원 간호사들 맞아라 이렇게 다 해놓고 네. 위기감 몰아놓고 전달 같은 경우도 교육대학교 4학년입니다. 네, 예? 당시 교대, 그러니까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는 교대 4학년 학생이었죠. 임용고시 한 달 이민양이. 남기로 맞았습니다. 네, 맞았는데 내가 서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맞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부당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1000건, 2000건을 심의를 얹어놓고 내 딸을 거기에 집어넣고 1분 만에 심의 안건을 끝내버린다? 이거 너무 불성실한 심의예요. 네, 국민들은 그거 몰라요. 아니 개별 안건별로 토의를 해도 30분, 40분 이렇게 토의를 해야 될 건데 한 사람당 1분 40초, 20분 40초 이게 토의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량 심의를 해가지고 다 기각시켜버리고 정부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정부 질병청장은 전문가들의 권한에서 우리가 나서지 못합니다. 이따 얘기는 하고 전문가들은 또 자기 행정청의 눈치만 보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목숨을 바친 이 결과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여놓고 아무런 대응 없이 헌시작처럼 내던져진 게 어떻게 국가입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일단 여기 뭐 백신 맞은 거 후회하신다는 분, 백신 부작용 피해자라는 것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당시 의학 전문 기자로서 아버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백신 맞아야 한다고 보도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 질병청이 방어하는 거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 부분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의 죽음은 실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인데 아마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서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실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다 뒤늦게 하신 아버님이 다 하셨다는 것도 사실 너무 저는 좀 죄송하고 이게 우리가 했던 약속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뭐 일단 저의 의견을 여기 들으시는 분이나 아버님이나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코로나 백신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리고 질병청과 국내 전문가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알 수 없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뭐 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험회사는 국가가 안 해주는 건데 보험회사가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보험회사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왜 그러냐. 이런 부분이 서운한 거죠. 네, 지금 네, 말씀하시죠, 아버님. 사회자님께서 네. 좀 요거 백신 맞고 많이 좋아졌죠. 이 코로나 백신 맞고 이제 많이 좀 좋아졌다. 정말 뭐지?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백신은 아까 조금 전 초대도 얘기했지만은 완전한 백신이 아니에요. 불안정한 백신을 들여와서 불안정한 백신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상대로 이제 실험에 들어가는 생각해요. 임상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지금 이상 반응 신고자 수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고 이 백신 맞고 사망했다 신고된 질병청에 신고 등록된 사람이 2,8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 맞고 중환자실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질병청 등록돼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근 역사 이래 요런 숫자의 백신 맞고 이런 피해보고 희생된 사람이 어느 역사에 있었냐 이거죠. 네? 2,800명이 죽고 2만 명이 중상이고 중태고 50만 명 이상이 지금 내가 아파요 백신 부작용인데 호소한 사람이 50만 명 이상인데 과연 이게 백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길 가다 보면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데 네. 과연 이거 백신일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누구한테 난 백신 맞으라 안 합니다. 난 맞기가 싫어요. 네. 이 정부가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정부 하라는 대로 반대로 나가야지. 그래 내가 살지. 그래 내 가족이 살지. 아이고. 희생을 했으면 희생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희생을 했는데 헌신장처럼 던져버리고 쓰레기 치기고 하고. 이게 어디 정부입니까? 이게 어디 국가입니까? 너무 원망스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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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제가 말하기가 참 말씀드릴 말씀 없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에 감사원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더 다가오는 부분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SBS 뉴스 보도만 듣고 언뜻 보고만 지금 뉴스상으로만 듣는 거기 때문에 네. 보고서를 직접 내가 지금 펼쳐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난주에 좀 아까 전문가가 오셔갖고 어떤 전문적인 발언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네. 저는 그 내용을 못 봤지만은 근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이하는 이런 약물을 주입하는 건데 약물 관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약물에서 곰팡이가 나올 수 있으며 약물의 원액의 성분이 아닌다 하더라도 들리는 말로는 그 바이아리아인가요? 백신 병 내부 코팅제가 이산화규소라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관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관리를 이렇게 안 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물품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사람의 몸에 주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국민을 살상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너무 저도 참 막 쥐구멍에 숨고 싶은데 아버님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감사원의 보고서 사실 곰팡이가 나오는 거는 제조 과정에서 나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제조 과정에선 300도 이상이 열이 때문에 그건 이제 나왔다면 관리 과정, 유통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걸로 취지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관리상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슷했다. 그리고 감사원의 보고서가 좀 많이 사실관계,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아버님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혀 안 먹히겠죠. 제가 그런 말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이 사람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현대의학이 다 모른다는 건 저는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은 조금 더 아버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정부가 포괄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그때 실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제 뉴스에도 등장하긴 하지만
당시 따님이 백신을 맞고 뭐 어지러움증 느끼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현장에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의사들과 제주도의 역학조사관이 백신이라고 잠정 추정 결론을 냈는지 그 상황을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지금 저희 애가 쓰러진 저희 집 앞하고 병원은 이제 5분 남짓 되는 거리였는데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는데 가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네. 우리 애도 초진을 밖에 내 차 안에다 초진하고 아이 큰일 났다 해서 의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지금 다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들어가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바로 이상 반응 신고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모든 게 혈전 생기고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TTP 헬스방 감소성 혈전증 네. 요 검사를 여기에 이상 증후가 있다. 네. 이걸 우리가 의사가 신청을 해줄 테니까 좀 그렇게 아시라. 네. 그러니까 내가 인턴이라고 뭐라 그러죠? 그런 입구에 어떤 여자 네. 인턴인가요? 그 선생님은 30분 내로 오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막 심각한 거예요. 응급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응? 담임 선생님이 이건 혈소판도 떨어지고 있고 뭐 혈전도 막 생기고 있고 이거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P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의심된다. 우리가 이상 반응 신고해 주겠다. 의사 선생님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각한지 알았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도 하도 말았는데 네. 이 곰팡이 백신 또 뭐 머리카락 뭐 이산화 규소 이런 것 자체가 물론 제조 과정이 없었다 생각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물건 품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잖아요. 네. 누군가에 맞았잖아요. 아마 왜냐 질병청에서는 신고된 그거는 접종을 안 했다 그래요. 네. 그건 육안상으로 봐서 본 것만 그렇지 육안상으로 안 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된 것만 접종을 안 한 것뿐이지 신고된 우리가 몰랐던 그 수많은 그런 1,400만 회분인가 이 내용 중에 그런 유사한 물질들이 들어있는 백신을 누군가는 맞았을 거란 얘기예요. 제 딸이 맞았을 수도 있고요. 이 조사 결과 보니까 21년도부터 20 몇 년도까지 한 것 같던데, 그 백신을 내 딸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질병청은 그 제조번호 1년 번호를 안 알려줘요. 정보공개 청구에도 안 알려줘요. 당사자가 청구하는데 왜 안 알려줍니까? 알 권리를 왜 국민이 알 권리 당사자가 알 권리를 왜 안 해 정부는 막아버립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정부가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백신 제조 회사를 위한 정부인지 도저히 알 권리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백신 계약에 대한 면책은 그래요. 위기된 국조된 백신이기 때문에 제조회사 면책을 줬다 그래요. 백신 품질에 대한 면책도 제조한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품질 자체는 백신 제조사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 있는데 제조회사한테 다시 니네가 조사해봐 이렇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제약회사는 약장수의 영업이익을 따지는 영리를 추구하는 약장수의 제약회사는 왜 그런 제약회사 본인 스스로 니네가 검사해봐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매뉴얼을 완전 어겨가지고 당장 식약처를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제조회사한테 맡겨가지고 107일 동안 그 결과를 숨겼다가 나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산품에 만약에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바닥에 공업판들이 있는데 유해물질이 나타났다 신고 들어가면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기술표준연구원이라는 데서가 조사를 나갑니다. 정부에 직접 조사를 나가요. 수거를 해서 시험기관에 맡겨서 유해물질이 있는 건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공산품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 몸에 맞히는 유화품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네. 그런 사람이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사람이 목숨이 걸린 건데. 엊그저께 지난주 3월 24일 날 제가 국회에 가서 질병청장님하고 의료안전국장을 만났어요. 네.
그분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약품법 우리 법에 위반 안 했습니다. 매뉴얼은 위반한 거 맞죠? 예? 식약처에 건네지 않, 그때 담당 질병청에 시장청에서 조사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조사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식약처에 물어보니까 조사한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예, 아버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기자신문은 아니지만, 네. 방송을 하기 전에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절적 감사원 보고서하고 질병청의 이 과정이 달라서. 근데 이제 그 부분,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제조회사에 맡기는 거, 왜 제조회사가 자체 조사하게 하는 거 정말로 왜 생선은 고양이 가게에 맡기는 그렇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다 동일한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왜 식약처가 안 했느냐? 그때 보니까 이제 질병청하고 식약처가 이게 합동 이런 뭐 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왜냐면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1년 번호를 좀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버님이 진짜로 그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선 저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뭐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셨다는 거죠. 정보에는 지금 저하고 친한 분이 똑같은 네. 유사한 지금 딸자식 이런 분이 네. 청구를 했어요. 근데 네. 그 답글이 어떻게 왔냐면은, 네. 정보 공개를 하면은 추후에 백신 접종 기피할 확률이 높아서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나 이 방송을 지금 우리 질병청 복지부 관계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추후에 정부에서 이러면 백신 접종을 할 때 다 네. 기피할까봐. 아니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피하는 거는 저는 아버님이 이제 뭐 죄송하지만 저는 백신 기피 현상이 되게 걱정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너무 기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그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아이고. 질병청이 꽁꽁 숨기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뭔가가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질병청에서. 지금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질병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숨기려고 할 거예요. 네. 조금만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이제 질병청이. 지금 초기에 엊그제 심근경색 환자 네. 행정소송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질병청이 항소를 했는데, 네. 지난 국회 가서도 항소 포기해라. 국회의원들이 포기해라 하는데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네. 잠깐만. 이유는 지금 아버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사 지금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예. 볼게요.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 백신 심근경 사망과 밀접 첫 인정. SBS 박하정 기자, 제가 있을 때 우리 팀원이었던 기자인데, 네. 이것도 새아의 아버지였던 23년차 공무원이었던 남편 A씨인, 어쨌든 이분이 백신을 맞아도 될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실은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가 돼서, 그래서 사인은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은 고지혈증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순직도 인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재판부가 사실 의학적으로 심근경색을 인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위원이 CDC, 미국 CDC, 영국 뭐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가 처음으로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저는 이 판사의 판결은 의학적이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판사의 판결은 의학적이진 않았으나 의학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결에 미루어 보면 우리 고 이유빈 양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의학적 근거는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그 의학적 근거를 국내 최고 의학 전문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그리고 실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절차적으로 보면 부검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을 너무너무 서운해하고 망연자실합니다. 뭐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 판사만 인정하느냐, 이 입장인데, 실은 맞았던 분들 당시의 분위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분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백신 맞은 거 말고는 그 중간에 어떠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또 가족분들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보도를 보고 더 서운하셨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세요. 네. 아버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뭐 아버님이 너무 늦었다, 너무 많이 갔다, 질병청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질병청장님 앞에서 네. 담당자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적 참사다. 사회적 참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그 법원 판단도 있었지만은 시간적, 공간적 밀접성이 있는 거 인정해주고 백신 접종과에 네. 꼭 요게, 그다음에 기존에 뭐 어떠한 뭐 병이 있든 없든 간에 의학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 코로나 백신 19 백신 자체가 불안정한 백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을 유도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 과학적으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사회적인 통념상 이렇게 하면 국가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때 그렇게 주장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게 네. 국가고요.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정부와 질병청이 이 부분은 좀 잘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고, 라라스입, 예, 조동찬 저분은 좀 전문가가 아닌 것 같네요. 예, 저 백신 전문가 아니고요. 백신 부작용 전문가 아닙니다. 네. 그럼 뭐 제가 수도 없이 했지만 저는 전공이 신경외과고, 백신의 이상 증후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 사안을 했던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 이유빈 양은 이건 이상 반응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취재를 통해서 뭐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주도 역학조사관 제주도는 뭐 취재했고요.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던 류마티스 학회 지질학회 그 관계자들 다 취재했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저 전문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전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해결해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코로나19 때 보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저한테 서운하신 거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주시고 하는 이유는 뭐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제가 취재했던 객관적인 팩트들에 대해서는 뭐 기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은 취재했던 팩트들로. 근데 물론 팩트들이라는 게 완전 무결할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그렇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버님을 모신 이유는 궁금했고요. 궁금했고 그리고
아버님과 비슷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믿어주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인과관계가 아닌 게 확실하지 않다면, 불확실하다면 저는 우리가 낸, 어차피 이거 아무리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더나나 파이자나 백신 회사가 보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역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 위원들 분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멀리 가서 조동찬 뭐 제가 어떻게 이거를 화해시키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서 뭐 아버님 모신 거고요. 그리고 이미 고 이유빈 양의 어떤 그 결과를 제가 어떻게 제 뭐 하나에 뭐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인정받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같이 모색해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네. 국회 가도 되겠지만 내가 국민이 이런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간다면 내가 왜 와야 되며 또 이러한 인터뷰를 내가 왜 해야 되며 이런 과정이 안 생기게끔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네. 국가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잖아요. 네. 아니, 희생한 국민에 대한 국가는 예우를 해줘야 되고 네.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너무 지금도 아쉽고 앞으로 계속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희생했으면 희생한 국민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좀 보호 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 희생했으니까 끝났어? 다음 사람? 이런 식의 행정 처리를 해버리니까 예? 지금 특별법에 생겨가지고 지금 재심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재심 신청 양식 중에 심의위원 중에 당신이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골라라. 기피 신청서도 양식이 있어요. 기피 신청 그 재심위원 명단을 줍니다. 명단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으며 어떤 연구 과제를 했으며 이런 데이터를 안 줘요. 그냥 이름만 쓰세요. 질병체 물어보니까 이름만 쓰세요. 의학 분야만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형식만 갖추고 깊이 신청을 안 받겠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네. 나라가 형식 틀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 행정이 이래요. 이 대한민국 질병청 행정이 네. 네? 공정한 심판, 공정한 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2분 40초 내에 끝내버리고 서류 떼버리고 내가 지난번 이의 신청하면서 400페이지 분량을 나 시간 들여면서 만들어놨더니 작성하고 다 했더니만은 담당 공무원이 몇 줄로 줄여가지고 심의위원회 올려버리고 네. 이게 질병청이에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심의위원 중에 한 변호사님이 이제 지금 안 하시는데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린 딸 같은 케이스였으면은 다른 코로나19 백신 말고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에서 인정 사례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인플루엔자 백신 따르고 코로나 백신 따릅니까 이게? 심의가 왔다 갔다 해요. 줏대 없이. 어떻게 우리나라 심의위원회 국민의 생명에 대한 그 심의를 하는데 자지의정 왔다 갔다 움직입니까 이게? 관련 책임자서 처벌해야 돼요. 진짜. 왜 이번 특별법에 네.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안 되던지 모든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코로나19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를 만들어놨고 이런 백신 절차라든지 관리 절차라든지 네. 온도 절차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다 여기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의 불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법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이 이런 관리 부실한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 처벌을 해야 돼요. 이래야 실행된 내 딸을 희생시킨 아베의 입장에서 있다가 그럼 막 마음의 안정을 시키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아버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뭐 이게 그냥 묻어둘 수는 없는 사안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조금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 만약 이제 질병청이, 저는 예, 다음 방송 관계로 지금 맞춰야 되니까 아버님 그래도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제가 이제 모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 정도만 가장 하고 싶은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통해서 제 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 거론되고 이슈화되는 건 그래서 나 오늘 이렇게 용납이 되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인연 때문에. 국민은 국민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뭐 4대 의무를 다 했고, 국방임무 다 우리 애들 다 지키고 있고. 네. 근데 국가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국가로서의 입장을 잘 하고 국민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민 위에다가 권위를 늘리려고 국가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히 우리 코로나 백신으로 이렇게 가족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 충실하게 국가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다음 방송 관계로 마치겠고요. 아버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유빈 양 건, 그리고 같은 가족분들 사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조동찬의 오픈테이블 봐주셔서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